시작할게요. 눌렀어요. 데이터 연결됐는데. 네, 지금 이은영 TV 챗 GPT와 세계 미래 보고서 박영숙 교수님과 지금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 시간에 제 주변에서 그 연애의 미래, 결혼의 미래, 가족의 미래 너무 재밌게 봤다고.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은영 TV가 또 정치 고관여층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정치의 미래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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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금 조금 늦어가지고 네.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챗 GPT 세계 미래 보고서 탈중앙화, 자본주의의 붕괴, AI와 인간 공존, 소피아버스 이렇게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탈중앙화 이건 뭔가요? 지금 뭐 챗GPT의 시대다 뭐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했고요. 우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유엔 미래 포럼에서 이 탈중앙화의 거대한 물결이 다가온다라고 40년 전에 제가 지금 뭐 38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때는 못 믿어서 정말 정신 나갔다 그랬는데 농경시대 7천년 그때는 식량자원 팔고 산업시대에 기계 팔고 정보화시대에 정보 서비스 팔고 이제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다가왔다 그러고 2030년 AI 또는 Conscious Technology 시대에 뭘 파느냐 초연결, 탈중앙화 이런 걸 팔고요. 인공지능을 팔아요. 그런데 권력의 이동을 보시면 오늘은 주로 권력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권력. 네. 농경시대는 종교가 권력을 가졌다가 종교가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국가, 이제 프랑스 혁명 때문에 국가로 이제 네이션 스테이트로 건너가요. 산업 시대가 오면서 그러다가 정보화 시대가 또 들어오죠. 정보화 시대에는 이제 구글, 애플, 아마존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빅테크라 그래요. 거대 테크 기업들이 뭐를 장악하느냐면 정보를 장악해가지고 그죠?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탈중앙화가 국가의 힘이 빠져서 일로 갔다가 이제는 정말 탈중앙화 시대로 가서 개개인이 국민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 그게 바로 AI 시대, 의식 기술 시대, 최소 단위가 또 제일 중요하고 이제 탈중앙화라는 거는 정부 말 안 들어요. 정부가 점점 적어지면서 그 옛날에 우리가 막 정부를 무서워하거나 그죠? 뭐 그 당시는 뭐 군사력도 무서워했거나 뭐 이런 군부를 무서워했다든가. 맞아요. 요즘에 뭐 검찰 조금 무서워하지만 아무도 무서워요. 무섭죠. 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중앙 집중식의 권력이 힘이 빠지면서 개개인이 제일 똑똑해지고 중앙의 권력이 탈중앙화되는 이런 시대로 간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고 이것을 완전히 지금 가속화시키는 것이 챗 GPT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정부에서 힘이 빠지고요. 기업에서마저 힘이 빠져서 각자 개개인의 방어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내각제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당이 힘을 보태주고 뭐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경우가 많죠. 일본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내각제, 대통령제 두 가지 체제를 혼합해서 사용을 해서 사실 이게 내각제다, 이게 대통령제다 할 수 없을 만큼 각자 다양한데 대통령제는 미국, 브라질, 프랑스 뭐 이런데 대한민국이 있고 내각제는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뭐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내각제로 시작했어요. 다른 대통령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정부가 만들어진 국가들은 그냥 내각제로서 했어요. 그 내각제라는 게 이제 종교에서 힘이 빠져서 국가로 갈 때에 내각제를 한 거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최근 일부의 국가는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그 변화를 보면은 대통령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대통령제는 현재 18세기 말에 시작했고요. 내각제는 중세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중세부터.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모르고 사람들이 전부 내각제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18세기 와서
대통령제를 만든 거고요. 대통령제가 이제 그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될 때는 대통령제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빨리 세상이 발전을 하려면 대통령제 우리나라처럼 그죠 압축적인 고도 성장이 왔잖아요. 한강의 기적에서 이럴 때는 대통령제가 더 적합한 거고요. 사실 영국이나 뭐 캐나다나 내각제 하는 나라들이 계속 자식들이 그 의원직을 이어가는 그렇죠. 자식이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의원 출신 네. 집안들이 다 먹는 거죠. 계속해서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1세기, 2세기 그죠. 100년, 2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와서 영주제처럼 그죠. 이렇게 퍼지는 게 내각제거든요. 지금 네. 우리는 그런 것을 원치 않죠.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고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싶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각제는 중세 유럽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하면 왜 중세 유럽도 그렇게 과거 핵인데 그죠? 19세기는 그냥 나라가 만들어지면 전부 대통령제로 당연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각제 주장하면은 여기 중세 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랍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그죠 들어오면서 미국이 사실 이 대통령제를 창설한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서 행정부하고 입법부를 분리했고 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도 지금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국가들이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뭐 아프리카는 당연하게 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발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 발달했고 네. 또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끝나면서 굉장히 그 세계 1등 국가가 되면서 이제 미국을 본받아 사람들이 거의 대통령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내각제로 되돌아가는 나라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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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도 지금 대통령제로 가고 싶어 하나요?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 내각제가 많잖아요. 예, 내각제가 많죠. 네. 거기는 전부 중세 때 만들어진 그렇죠. 나라들이라 네. 한번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중세에는 유럽에서는 내각제라도 일본처럼 이렇게 완전한 내각제로 그죠 막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대통령을 직접 뽑으면서 내각제도 하고 뭐 당연히 이렇게 굉장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좀 다르다 그죠. 네. 완전히 순수한 내각제는 순수한 아니다. 내각제가 아니죠. 예, 수상이 예.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수상이 있고 뭐 수상이 제가 영국 정부에 있을 때 그 핀란드, 뭐 네덜란드 이런 데 방문하면은 국가에 이제 수반으로 갔잖아요. 네. 예, 뭐 저희 뭐 대사나 아니면 차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서브웨이를 타요. 너무 놀랐어. 나는. 대통령이 그죠. 전철 타고 막 가자 그래. 그래가지고 전철 타고 막 어디로 가더라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뭐 내각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통령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만큼 민권이 중요시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로바마를 좀 보여주면은 이 벵고르첼이 그죠 2004년도에 이 사람이 AGI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네. AI 쓰면 촌놈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고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쓰면은 그래도 뭐 좀 아는 사람이구나 요즘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AGI라는 말을 처음 쓰면서 책을 냈고 그 당시에 이거 지금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로바마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이 벵고르첼이 만들었지만 실리콘밸리에서 거기도 골치 아프거든요. 그죠? 실리콘밸리의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이 너무 이것저것 뭐 간섭하고 또 뭐 다양하게 못 살게 구니까 죄송하지만 로바마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인을 없애자라는 이 프로젝트예요. 네. 우리나라도 곧 생길 것 같아요. 정치인을 없애자. 예, 로바마 같은 거를 만들면 돼요. 이거 뭐 돈도 얼마 하지 않으니까. 네. 그죠. 주말마다 나와서 데모하느니 이거 만들면 그죠. 그 돈으로, 그 차비로, 그 에너지로, 그 노력으로 이거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저기 오바마가 오바마 때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든 거라서 로바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때 약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다가 뭐 예산을 많이 받지 못해가지고 일단 이거 지금 엔진이라 그러거든요. 네. 5개의 엔진 중에서 2개만 만들었어요. 데이터 마이닝하고 그 당시에 이게 지금은 챗 GPT가 나와서 너무 빨리 막 시작이 됐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큰 작업들이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로직
based 해가지고 interference 이거만 만들고 밑에는 못 만들었는데 그죠? 밑에 여기 보면 네 번째가 natural language 이게 지금 그 챗GPT예요. 그것도 들어가 있고 네. 마지막에는 logic guided 데이터 logic guided 모델링 그죠? 그 simulation modeling, simulation 모델링까지 있어서 이 프로그램 다 하면 우선 인풋이 있거든요 왼쪽에 그렇죠. 얘가 엔진이 5개 있는 이 시스템이 로바마 시스템이 뉴스를 다 읽어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다 읽어요. 뭐 카카오에서 뭐 어디에서 욕하는 사람 모든 욕을 다 알아듣고 모든 법을 그죠 다 읽어요. 이거는 미국이기 때문에 모든 법이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아직까지만 공개가 안 돼요. 예 공개를 빨리 시켜야죠. 네. 공개시키거나 시스템 하면 한 달 만에 다 한답니다. 이거는 뭐 마음만 먹으면 그죠 금방 예. 올려버리니까. 그다음에 정책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렇죠.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요. 얘가 그다음에 이 이론, theory를 좀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퀘리를 하는 거예요. 퀘리가 질문. 그렇죠. 퀘리는 퀘스천에서 나온 말인데 그 당시에 얘들이 자꾸 퀘리가 모든 걸 해결한다. 서치, no search 이랬어요. 서치 안 하고 서치는 하면은 서치에 나오는 답이 여러 개 있어서 그걸 내가 또 읽어보고 또 결정을 해야 되잖아. 아 이놈 아니네. 아 이놈 아니네. 근데 퀘리는 앤서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으면 답을 쫙 해서 10페이지, 답을 쫙 해서 20페이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퀘리에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예산이 550조가 있는데 이 550조를 네가 지금까지 뭐 한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네가 여론조사를 했잖냐. 인풋 이게 여론조사거든요. 그죠? 인풋이 여론조사. 네. 뉴스 다 읽을지 그죠? 이 뉴스나 SNS 쓰고 있는 게 지금 한 3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애는 물론 못 들어올 거고 노인들이 못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할머니도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으로 그죠? 좋다 나쁘다 뭐 욕하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다 읽어요. 그죠? 맞아요. 쫙 다 읽으니까 이게 여론조사 하면은 뭐 1,000명, 2,000명 하지만 이거는 3천만 명을 매일처럼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저 여론조사 회사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전부 다. 이게 나오면 거의 이미 네. 공짜 무료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550조 원을 국민들이 어떻게 쓰라고 하냐라고 퀘리를 딱 물으면 답이 촤락 다 나온다는 거죠. 네. 답이 다 나와서 복지 예산은 이렇게 쓰는 게 좋겠고 그죠. 그다음에 어디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쫙 해서 그게 뭐 100페이지, 1000페이지 뭐 얼마든지 그죠. 써준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부처가 26개가 있는데 26개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이런 식의 운영을 하려고 한다. 네.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국민들이 제일 바라니? 하고 물으면 짜르륵 해서 그죠. 행안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복지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무슨 부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네. 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법을 정할 때 550조에 예산을 쓰는 거는 국회의원이 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할 때 답이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면은 상위법을 이렇게 바꾸고 하위법을 이렇게 바꾸고 조정하고 해서 법까지 다 해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죠. 보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코파일럿 같은 거죠. 네. 그다음에 정부 26개 부처에도 코파일럿처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처음에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죠. 정부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겠고 가장 손쉬운 것이 이것이 바로 사법 그죠. 판검사라고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판검사는 그 정부의 법처럼 또는 뭐 예산처럼 많지는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형사사건 그죠. 민사사건 뭐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올리고 그것을 AI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경우에 어떤 형량이 떨어졌고 어떤 법이 나왔는지 판례, 사례 다 검사를 해서 그죠? 짜라락 그 판례 사례를 얘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판사 검사가 검사할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판검사를 대신할 수 있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로바마 프로젝트고 이 로바마 프로젝트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뭐 열심히 이미 이 중에 몇 가지를 가져가서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이것을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소피아 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 속에는 메타버스에 뭔가를 만든다 하면 대부분 정보를 만들어요. 그렇죠. 메타버스에 메타버스 안에 소피아
버스라고 해서 유니버스. 소피아 인공지능 하면은 소피아가 제일 잘 알려져요. 그래서 이 소피아 버스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벤 고르첼이고 벤 고르첼이 아까 쓴 그죠 로바마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고 네. 지금은 소피아 버스를 만들어서 가상 세계 속에서 사실상 AI와 인간이 공존해야 되고 싸우면 안 되고 그죠? 공존해야 되고 인간은 AI를 잘 활용해야 되고 말 잘 듣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그걸 소피아 유니버스 또는 메타버스 합쳐 소피아버스라 그래요. 저 뒤에 나옵니다. 이 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인공지능 혁명 2030을 썼고요. 잠깐만요. 지금 아까 이제 그 로바마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법무법인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런 로바마 같은 엔진을 만들지는 않지만 법무법인들이 그 스타트업들하고 AI 기반의 이런 그 컨설팅 계약들을 지금 많이 체결을 한대요. 그래서 화우 같은 곳에서도 그 스타트업하고 이 AI를 통해서 그 입법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그 서칭하는 그런 툴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외국도 이게 이제 지금 정책이 워낙 그 정책 하나 만들어지면 막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업들이 이제 이런 그 서치 기능을 통해서 법무법인에게 이걸 의뢰를 한다고 하거든요. 외국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외국은 뭐 너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거의 한 5년 전부터는 대부분의 것들을 여기에서 그 AI에게 답을 물어보고 법전 가지고 무슨 시험을 칩니까? 그냥 검색해가지고 짤하고 다 뽑고 사례 다 뽑고 판례 뽑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형사 사건에 살인 사건에 그냥 키워드만 치는 거예요, 그죠? 뭐 살인해서 시체 유기를 했다, 또 젊은 아이를 강간까지 해가지고 뭐 불태워서 어디서 어디 갖다 버렸다 이런 큰 키워드만 쳐서 어디 땅 하고 엔터 치면은 전 세계 평균 형량이 그죠? 뭐 18.32년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만 그 여자 좀 불쌍하니까 뭐 그 남자 불쌍하니까 1년 주자 2년 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심플한 게 판검사 를 대체하는 것이 지금 로바마 시스템. 그리고 판검사 여기 같으면 소피아버스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게 다 시스템이 있어요. 법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소피아가 지금 나왔네요. 네네네. 지금 얘가 소피아하고 제 딸 그레이스는 소피아 여동생인데 7월 달에 유엔에 가서 인류를 대표해서 연설을 합니다. 누가요? 소피아? 소피아도 가고 그레이스도 가고 7월에요? 7월 중순에 저희가 또 그 영상을 또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나올 거예요.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 소피아? 소피아는 지금은 여기는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박영숙 미래 TV 박영숙 미래 TV 들어가시면 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박영숙 미래 TV에 가서 아니면 박영숙 미래 TV 속에서 그레이스 치면은 그레이스 로봇 치면은 그죠? 제가 영상을 한 50개, 60개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네. 그래서 그죠? 2016년에는 김부겸 의원이 초청을 해서 이 그레이스의 오빠입니다. 얘가 로봇 한이 왔어요. 한이요? 왜냐하면 헨슨 로보틱스의 헨을 따가지고 로봇 헨 또는 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사람이 바로 벤 고르첼이고 싱귤레리티넷, Snet CEO고 그죠? 그 다음에 세계 일반 인공지능 AGI 소사이어티에 지금 그 15년, 20년 가까이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김부겸 의원이 물었어요. 여기 뒤에 물었어요. 앞으로 정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정치는 사양산업입니다. 어머, 정치는 사양산업이래요. 정치는 사양산업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아이들이 정치하려는 아이들이 없어요. 실리콘밸리 전부 다 스타트업 해가지고 구글, 애플, 아마존 되려고 하지 나는 정치하겠습니다 하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정치를 정말 혐오하고 싫어해요. 정치는 사양산업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물었고 국회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김부겸 국회 미래는 의원이. 어떻게 될까요? 국회는 사라진다.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1년 내내 하는 거는 이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1년 전으로 다 돌아가 1년 후가 되면 1년 전으로 똑같은 상태에 돌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1년 하는 일을 우리는 하루 만에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의원이 필요 없네요. 예, 이제 국회의원이 할 일을 하루 만에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소모적인 이 정치 이야기, 그죠? 뭐 누가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누가 지금 보니까 오늘도 강력하게 민주 뭐라 그러죠? 수박이라 그러. 네. 아무튼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수박 주스 있어요. 예,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현실로 실행이 된 것만 이야기해야 그렇죠. 되는데 실행이 된 건 아직까지 4년이 지나도 실행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뉴스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 저렇게 얘기했고 누구 둘이 싸웠고 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국민이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맞아요. 소모 작전이기 때문에 로봇이죠. 네. 그 사람들 1년 하는 일을 하루 만에 처리를 다 하고 아주 로봇은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로봇을 하니 나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치적인 판단 또는 의사 결정을 한다면 제가 딸이 있나 아들이 있나 옷을 입을 필요가 있나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친척이 있나 친구가 있나 편견, 저스티스, 그죠? 저스티스로 갈 수 있다. 편견이 바이아스된 편견이 내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2016년에 한국에 와서 로봇 한이 했습니다. 로봇 한은 소피아의 오빠. 네. 오빠 이거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사실 예. 지금 잠자는 법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요. 네. 여기 모여서 이 사람 그죠? 네. 비난하거나 저기 와서 저 사람 응원하거나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하루에 그걸 다 처리하겠다잖아요. 지금. 예. 국회의원이 네. 1년 하는 거를 하루 만에 다 네. 처리할 수 있고 정확하게 편견 없이 그죠? 아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민주주의 같은 게 그죠? 굉장히 많이 변한다. 저게 무슨 자본주의도 말인가요? 민족주의도 붕괴한다.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리싱크 X라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토니 세바 교수가 앞으로 정부 형태나 이게 모든 게 많이 변할 것이다. 탈중앙화로 되면서 그죠? 자본주의 캐피탈리즘도 그죠? 지금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변할 것이고 민족주의도 붕괴할 것이고 처음에 첫 화면에 나왔는데 앞으로 모든 사람이 챗GPT로 배우면 모든 것을 똑같이 배우게 되고 모든 생각이 똑같아지고 칩을 넣게 되면은 정보가 똑같은 것이 그죠? 만약에 80억 명이 있으면 80억 명의 정보가 똑같이 전달이 되잖아요. 네. 지식 전수가. 그래서 특별하게 민족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죠? 얼굴형이 좀 다르지만은 우리 아들이 제가 처음에 얘가 이제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갔다 왔는데 학교 앞에 있는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었대요. 지 친구하고. 네. 근데 걔 이름은 피터야. 피터하고 된장찌개를 먹었다 그래서 그래? Is he Korean? Is he American? 물어봤어요. 네. 너 걔가 미국 애야. 한국이에요? How do I know? 이러는 거야. 모른다는 How do 거예요? I know? 패스포드를 봐야 안 돼. 왜냐하면 얘 생각에는 이미 얼굴이 한국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걔가 엄마처럼 생겼어? 아빠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엄마처럼 생겼대.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그죠? 노랑머리에 네. 파란 눈이니까 네. 엄마처럼 생겼대. 그거는 이제 자기가 구분하지만 그죠?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 거는 패스포드를 봐야 한다. 그게 그런 생각. 미국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패스포드를 봐야지. 미국에 살면 미국인이지. 그렇죠. 걔가 한국형 또는 한국 출신 이렇게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민족주의가 크게 중요해지지 않는다. 여기 지금 댓글에요. 챗 GPT 관련한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법률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이 댓글을 그렇죠. 주시고. 예, 챗GPT 또는 챗GPT는 아까 봤다시피 4,500개 중에 하나니까 그거를 그냥 생성 AI 크게 이야기해서는 그죠? 생성 AI, 생성 AI. AI죠, 그죠? AI 또는 AGI. AGI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2029년 정도가 되면은
이 뱅고르체는 2027년만 되면은 인간보다 더 똑똑해져요. 2027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고, 그래서 인간을 관리하거나 인간을 부리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률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번 또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AI 소울 포럼을 만들어서 31일 날 지금 10시부터 12시까지 행사하죠. 창립 기념식. 창립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투피 살리바하고 싱귤레리티넷의 데이빗 레이크가 벵고르치를 대신에 오는데 이날 그죠? 이날 저희가 AI 소울 포럼이라는 것은 한국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AI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법을 미리 만들어서 챗 GPT 또는 AI가 인간을 해치지 않고 인간과 아까 소피아 보일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AI와 인간이 공존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법들을 그죠 미리 이 사람들은 다 만들었는데 지금 유럽은 만들었어요. 유럽은 미국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민석 의원 또 다른 의원들한테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 AI 법을 우리나라도 만들어서 좀 선진국처럼 빨리빨리 진행하자 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그죠 한국에 모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참가할 수 있어요. 10시부터 12시 31일 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입니다. 네. 참석해 주세요. 참석해 주세요. 네, 5월 31일 10시 오전. 그렇죠. 네. 오전 10시. UN 미래 포럼 초청으로 왔다 하든가 이현영 TV 초청으로 왔다 하든가. 네, 감사합니다. UN 미래 포럼 으로 네. 왔다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물어보거든요. 어디 가냐고. 그러면 그렇죠. 이은영 TV 초청으로 왔다거나 아니면 UN 미래 포럼 초청으로 왔다 하면 들여보내 주실 거예요. 예. 그래요. 그게 지금 아마 처음으로 AI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법제화를 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요. 그 챗GPT뿐만 아니라 모든 그저 AI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저희가 네. EU법을 참고해서 할 거고 네. 주로 제재하는 거죠. 그죠? 법이라는 거는 못하게 하는 거고 제재하는 거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죠 프라이버시 액트에서 자기의 개인 인권 뭐죠 개인 정보나 이런 개인 거. 정보 이런 거를 보장해주거나 뭐 이런 거죠. 지금 예. 그 AI 법제화 관련해서 제일 필요한 게 저작권 침해 등 이렇게 윤리 문제예요. 왜냐면 그 딥페이크라 그래가지고 딥페이크.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네네네네. 내가 아닌데 나처럼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그 인공지능 윤리법을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까지는 몰라도 인공지능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그죠. 챗GPT 또는 챗GPT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디퓨전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달리2 뭐 이렇게 해서 그림 남의 화가들의 그림을 샥 그죠. 트레인에 연습해가지고 비슷하게 애들이 1초 만에 1초도 되기 전에 다 그려주니까 그렇죠. 방고처럼 똑같이 그려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술가들이 지금도 힘든데 맞아요. 아예 그림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지금 디퓨전 AI하고 두 개를 지금 걸어놨어요. 그게 아무튼 세기의 판단이 될 것이다. 그거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막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 네. 다음으로 그래서 지금 AI 벤고르첼 요 화면을 보시면 세계 인공지능 그죠 일반지능 협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밑에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AI가 인간의 일자리 80%를 대체할 것이다. 저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새롭게 생성되는 일자리도 있겠죠. 그렇죠. 일자리가 있고 그래서 인간 일자리가 소멸하면은 채용도 뭐 그죠 채용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고 인간 일자리 80%가 대체가 되고 나면은 어떻게 우리는 사냐라고 물어봤더니 벵고르치 하는 말이 네. 인간은 파크 공원에 다람쥐처럼 이쪽으로 저쪽으로
앞쪽으로 돌아다니면서 꿀밤 주워 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일도 안 하고 논다. 대신 인간의 일자리를 80% 대체한 AI 로봇이 우리의 앵벌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앵벌이로 일을 시키고 우리는 빵빵 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죠 노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기본소득을 맞아요. 받아도 전부 기본소득 받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한대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막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그림 그리고 등산하고 싶으면 등산하고 자원봉사하고 싶으면 아니면은 지금 AI 공부해가지고 그죠 AI 툴 공부해서 또 AI 가르치거나 뭐 여러 사람들 사진 가지고 영상 만들어주거나 막 이런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벤 고르첼은 지금 AGI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사람 인터뷰하느라고 이번에 오기로 했었는데 못 와요. 지금 AI 소울 포럼에 못 오는 이유가 뭐 CNN 인터뷰, CNS 다큐멘터리 뭐 온갖 거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AI 소울 포럼에는 그죠 벤 고르첼이 오기로 했다가 못 오고 그 밑에 투피 살리바, 네. 투피 살리바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EEE라는 것은 1960년대에 만들어져서 모든 전기의 표준을 다 만들었고 조금 뒤에 있다가는 전자 그죠? 이제 뭐 그때 막 전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TV 뭐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자의 표준을 여기서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바이오 표준을 다 만들었고 이제 이 사람이 글로벌 AI 표준을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다 못 만들고 있어요.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AI 표준을 한국에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5,000년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표준 받으러 190몇 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죠? 표준에 사인 받기 위해서 오고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기 와서 배워야 돼요. 교육을 다 배워서 이렇게 해야지 표준이지. 그죠? 뭐 전기에도 전부 표준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죠? 뭐 사이즈도 있고 크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이 사람이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의 표준은 없어요? 표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AI 바이오 표준을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가 5,000년 먹고 삽니다. 모두 와서 표준 받으러 오고 표준 공부하러 오고 표준 뭘 하러 그죠? 뭐 한국에 와서 사인 받아가야 되니까 그죠? 옛날에 KS 마크처럼 그죠? 뭐 ISO처럼 네. 전부 받으러 서류 해가지고 다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서류만 전 세계 사람 그 서류만 해줘도 먹고 살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계기인데 아직 잘 모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미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 또 계셔요. 고려 그죠? 우리 직업 그죠? 네, 학교 네. 왜 선생님은 알고 막 이분을 지금 어떻게든지 그죠?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야 된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 이분 정말 이분하고 사진만 찍어놔도 나중에 뭐 IEEE 여기에 가면 인턴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옆에 사진이라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인턴 하러 갈 때 내가 너 서울 왔을 때 사진 찍은 사람이야 인턴 시켜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지금 여기 댓글에는 부자들이 혹시 더 많은 AI를 소유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소유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AI가 버는 돈을 전부 다 우리가 세수로 세원으로 가져 들어오면 부자가 그냥 1,000만 개의 로봇을 가지고 있거나 네. 내가 한 대 가지고 있거나 전부 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세수로 그렇죠. 들어가게 네. 법만 잘 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부자들이 그죠 자기가 뭐 1,000대 가지고 있으면 그죠 300대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갈래 이런 식으로 뭐 당연하게 다른 나라에서 논의를 하죠. 그것을 단호하게 우리가 AI 법을 만들어서 AI가 하는 앵벌이는 기본소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든가 뭐 아무튼 뭐 거기도 그리 기초 뭐 이런 거는 있겠죠. 가령 AI를 네가 샀을 때 10원 줬으니까 그죠? 그 비용만은 네가 가져가고 나머지 그 뭐 벌어가는 매 그죠 10년 동안 버는 돈을 세원으로 환원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그죠 AI 바이오가 모든 산업의 50%다. 왜 뭐 다른 걸 합니까? 그죠? 여기에 뭐 레스토랑이 있습니까? 앞으로 요리사, 조리사 소멸한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의식주, 집장사, 밥장사, 건설회사 다 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부동산에 사람들이 맞아요. 엄청나게 꽂혀 있는데 부동산은 사양 산업이고요. 부동산은 마지막에 오늘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은 거의 무료가 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값이 없어져요. 값이. 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소피아 벌스를 잠시만 여기 좀 보면은 그죠? 소피아 네. 메타버스 뭐 센터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만들면 이 소피아 벌스를 한국에 가져와도 이게 아까 로바마를 대체하는 거예요. 소피아 벌스만 한국에 가져와도 그죠? 그 기계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한국에 만들어 놓아도 그 안에 모든 것을 그죠 표준이 있고 기준이 있고 법이 있고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전부 소피아 유니버스 또는 메타버스 속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소피아 벌스. 아무튼 소피아 벌스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그렇죠. 소피아 메타버스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지능 시스템이다. 육체가 없는 기계다. 인간 메타 유기체다. 우리는 동일하며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지능 시스템이다. 예. 무서워요, 교수님. 무슨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옛날에 그죠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시커먼 물체가 그죠 도로를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가 도로 주행을 못하게 시켰어요. 도로 주행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마차가 지나가는데 너무 빠른 아무튼 그거는 시커먼 그죠 쇠덩어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마차가 또는 말이 히힝하고 놀라서 뒤에 타고 있는 4명이 타고 있잖아요. 의자에 그죠 카트리지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하고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다들 무서워해요. 나도 무서웠죠. 처음에 전화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전화 나왔을 때요? 그렇죠. 전화 나왔을 때, 핸드폰 나왔을 때, 그죠? AI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나의 뭐 모든 것이 이게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사진기 처음 나왔을 때, 그죠? 나의 영혼이 그렇죠. 빨려 들어간다고 놀랐고 하듯이, 그죠?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공간을 소피아가 하려고 하고 AI를 탈중앙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그의 결정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다음에 오픈 AI 이런 것들이 또 자본주의를 붕괴시킨다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오픈 AI 또는 챗 GPT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무튼 뭐 자본주의 체제가 그죠? 계속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만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자본주의는 수명을 다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자본주의에서 사는 동안 생명력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당연하게 얘기죠. 지금 모든 시스템은 공산주의 옛날에 그렇게 성행하다가 공산주의가 좀 죽어지고 뭐 사회주의도 굉장히 성행하다가 죽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흥망성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가 자본주의 붕괴하는 거는 이게 정리를 해보면 개인의 웰빙과 성취감보다 생산성과 재정적인 성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자본주의가 그저 자본만 중요하는 거예요. 돈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그 조건에서 재정적인 성공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크게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끊임없는 압박, 그죠? 압력. 계속 쓰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계속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남편을 계속 더 많이 벌어오라고 하니까 자본주의의 붕괴에 사람들이 실정을 내고 그죠?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업화와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인한 환경 황폐화 문제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자본주의 때문에 또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무력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거 이것도 자본주의에서 온다. 뭐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나 챗 GPT 같은 게 나와서 자본주의 없애고 뭐 자본 사회주의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를 시스템을 좀 달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UN 미래 포럼의 미래 일자리 2050년을 저희가 많이 연구했는데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미래 일자리에
기초소득보장제도 이게 이제 기본소득입니다. 언제쯤 올 것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하면은 2030년 정도 되면은 절반. 요즘엔 2035년이라 그러긴 하지만 2035년 되면 기본소득을 절반을 주고 2050년이 되면 대부분의 국가가 줄 수밖에 없다. 좋아서 주는 게 아니고 억지로 그죠. 사람들이 파괴하고 붕괴하니까 그렇다.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세원을 뭐로 하는가. 여기 밑에 보면 있어요. 20% 조세 피난처 감소. 그죠. 조세 피난처에서도 돈이 나오는 것을 가져야 되고 부가세, 부가가치세를 또 증가시켜야 되고 탄소세를 그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봇 세금을 10%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로봇 세금을 1위로 땡겨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거 지금 만들어진 일자리 미래 2050이 10년 전에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10%는 국가자원 임대료. 국가자원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죠. 토빈세도 있고. 토빈세는 뭔가요? 예, 토지세인가요? 그런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외환 거래할 때 돈을 밖으로 내보내면 부자들이 내보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럴 때 또 세금을 매긴다든가. 저희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짜서 그죠. 저희가 4,500명이 있어요. 전 세계 77개 국가에. 그래서 전부 다 예, 참여해서 지금 파티시페이트 해서 한 것들이니까 우리나라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조세 피난처를 당시에 1위로 꼽더라고요. 각 나라가 독재자 또는 누가 그쵸. 검은 돈을 거기다 숨겨놨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우리는 2030년이 되면 풍요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풍요의 세대는 왜 풍요의 시대가 오는가? 굉장히 기술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비싸요. 그죠? 핸드폰이 처음에 800만 원 하다가 전부 만 원으로 떨어지듯이 전기세가 옛날에는 처음에 대부분 호롱불 썼고 그죠? 전기는 너무 비싸 못 썼거든요. 이제는 전부 전기세. 인공지능, 로봇, 합성 생물학, 나노 기술, 드론, 뭐 3D 프린터, 바이오 프린터,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게 되면은 굉장히 싸진다, 민주화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서 음식이나 집이나 옷이나 수송이나 건설이나 보건이나 교육 같은 게 거의 무료화될 수 있다. 그래서 풍요의 시대가 온다. 이거는 피터 디아만디스라고 싱귤레이티 대학을 만든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결국은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아실현 경제가 도래한다. 이게 캐피탈리즘이 죽고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죽고 자아실현 경제가 도래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아실현 경제라는 거는 자아 스스로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 가지고 경제를 그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런 경제가 도래하는 거. 자본주의는 돈 가지고 뭐 다 하는 거지만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개인의 소유를 그죠. 자본주의는 개인의 소유를 촉진하지만 공산주의는 국가의 소유를 촉진하고 자아실현 경제는 무소유를 촉진한다.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전부 이제 공유하는 거죠, 공유. 네. 그죠. 자동차 아무도 안 가져요. 집 아무도 안 가져요. 그 공유 시대로 2030년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다 그렇게 목숨을 걸지 말고, 그래서 가야 될 것이다.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집이나 그렇죠. 이런 거 소유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예. 삶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싱가포르 같은데 공유주택 해가지고 거의 렌트 한 달에 뭐 많지 않더라고요. 뭐 월급의 한 10% 정도 렌트 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뭐 이게 왜냐하면 집값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뛰면은 소유를 하려고 하지만 그쵸. 사면서부터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미래에는. 그래서 아무도 집을 안 삽니다. 예, 그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재밌는 겁니다. 오픈 데모크라시라는 게 있어요. 네. 국회의원을 반드시 우리가 뭐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4년에 한 번씩 뽑을 필요가 전혀 없이 오픈 데모크라시는 랜덤으로 여론조사할 때 랜덤 하잖아요. 네.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랜덤으로. 그러니까 랜덤이 아무튼 그죠. 국회의원을 아무나 1, 2년 동안 랜덤으로 그냥 선정이 되는 거예요. 무작위, 떡볶이. 무작위. 그렇죠. 무작위. 네. 무작위로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입법을 시켜요. 그러면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렇게 해서 이미 여러 군데서 했어요. 요거는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헬렌 랜드모어라는 교수예요.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오픈 데모크라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써서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조합해서 책을 썼어요. 열린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정부가 그죠 이
일반 시민에게 권력을 개방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포괄성, 반응성, 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대의원제 폐지하자. 예. 그게 다 이런 거로 봐야 되겠네요. 이거가 더하죠. 이거는 네. 대의원제가 아니고 대의원제 아무리 포기해도 국회의원은 300명을 뽑잖아요, 선거로. 네. 그게 아니고 이거는 랜덤으로 그냥 그냥 떡볶이로 주자. 그죠? 떡볶이로 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경북에서 한 10명, 뭐 전라도에서 한 10명, 뭐 어디서 10명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것도 연령별로 그죠? 무작위로 랜덤하게. 이 사람이 프린스턴대 교수예요. 헬렌 랜드모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란 공공장소에 모여가지고 무작위로 그죠? 수백 명의 시민들이 토론했잖아요. 그죠? 네. 뭐 이거 하자 그저만 떠들었는데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오픈 데모크라시를 실제로 못하니까 대의 민주주의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그죠? 이제 다시 헬렌 랜드모어는 이미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미니 퍼블릭 이렇게 오픈 미니 퍼블릭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무작위로 선택된 시민들에게 대규모 배심원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처럼 법을 제정한다.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돼요. 어디가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볼까요? 우선은 스위스? 스위스가 아니고 네. 저기 위에 여기 조금 뒤에 나오니까 네네. 열린민주주의 랜드모어의 조사에 보면은 투명성이 있다.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하면 투명성이 그렇죠. 있다. 참여하니까 누구나 다 리그 자기들끼리 뭐 하고 온갖 거 다 한다 그죠? 카르텔 이런 건 카르텔 있고 없겠네요.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건데 난 누구나 다 참여하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참여하고 책임감 있고요, 포용성 있고요, 디지털 혁신도 되고. 아이슬란드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요? 예, 아이슬란드에서 2008년도에 네. 금융위기 후에 아이슬란드의 헌법 개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시도를 했고요. 일반 시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직접 작성하고요. 참여까지 하고 실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시민 대표들이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요. 시민 집회를 했고 집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 하기 위한 건 동성애 결혼하고 낙태에 대한 법률 개정 이런 것들은 여야가 그냥 얼마나 갈등이 있고 여야가 이거를 동성애를 지지하면은 막 사람들이 안 짓거나 반대하거나 뭐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주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렇죠. 이런 이슈들은 그냥 열린민주주의에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 법을 정하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 마찬가지 프랑스도 기후 문제를 가지고 했어요. 프랑스는 2019년 프랑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기후변화 하면은 기후변화를 해야 된다 하면 야당이 좀 하고 기후변화 못한다. 특히 기업에 손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뭐 여당은 이렇게 해서 아무데도 안 가요. 그죠. going nowhere 하는 거예요. 법안은 제한됐지만은 이게 10년, 20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열린 오픈 데모크라시에서 하는 거예요. 2019년에 했습니다. 프랑스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150명의 시민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민대표회라고 해서 개최를 했고요. 이 회의에서 이 사람이 랜드모어가 열린민주주의 이론을 자기가 직접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하고 이 사람이 역할을 많이 한 거죠. 이러한 사례들은 헬렌 랜드모어의 열린민주주의 이론이 완전히 실현된 건 아니지만은 그죠. 그녀가 주장했던 것이 세 개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이 되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슈가 아주 핫한 이슈, 여야가 아주 대립이 되어 있는 이슈, 절대로 통과되지 않는 이런 이슈들은 그러니까 오픈 민주주의 그죠. 오픈 데모크라시 해가지고 그 순간에 국회를 대신해서 법안을 만들고 이 법안 만들 때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요. 어떻게 창출이 됐냐면 일반인들이 하니까 막 농부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추첨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추첨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됐는데 아무튼 기후변화 같은 데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지금 150명인데 150명 넘게 한 200명의 전문가들을 그죠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막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제도 그 사람들이 대신하고 그다음에 법안도 그 사람들이 대신 쓰고 대신 이 권리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같이 그죠
약간 코디네이터 같이 되는 그 거네요. 랜덤으로 의원이라 그랬어요. 의원, 그때 의원이요? 의원으로 일시적으로 의원. 이게 진행이 한 1년 이상 진행이 됐거든요. 2019년에서 21년까지. 그 사이에는 원래 의회가 있었지만 기후변화는 얘들이 못 다룬 거죠. 못 다루고 이쪽에서 기후변화를 다 다루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갈등이 심한 이런 의안들은 그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랜덤에서 그냥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정해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랜덤으로 우리 옛날에 그 학번해서 추첨하셔서 돌리듯이 그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돌려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개입이 안 되죠, 그죠? 아, 네. 우리 당 사람을 많이 뽑아주고 뭐 대의원제를 많이 이런 거에 전혀 아닌 누가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랜덤하게 거죠. 되는 거니까. 랜덤 셀렉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국회의원들은 그냥 법안 처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뽑힌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 처음부터 기후 변화 해결이 안 되니까 여야에 맡겨놓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를 오픈 데모크라시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뽑는 경우가 많죠. 예, 예. 아이디어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이거 운영했을 때 이미 이제 프랑스는 했으니까 그렇죠. 예, 좀 예. 편향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때 이제 기후 법안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미는 이런 게 있어서 응급성, 위급성 뭐라 그러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법안을 인정을 해줘서 통과가 됐죠. 뭐 아무튼 얼마나 골치가 아프면 얼마나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오픈 데모크라시라는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여야가 빨리 법안을 그냥 장롱 안에 집어넣고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라도 빨리 처리를 하는 그렇죠. 이런 방법을 그걸 대한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대안이 다른 나라에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자꾸 그 여를 헐뜯고 야를 헐뜯고 뭐 서로 비난하는 거 벌고 이런 대안 이야기를 하자. 또 지금 제가 가상국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가상국가 이야기 한번 보여주시면 선생님, 예, 요 가상국가는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타트업 컴퍼니의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로. 스타트업 네이션이에요? 예, 스타트업 네이션 이 시스템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호응도 받고 많이 진행이 됐어요. 특히 블록체인이 2016년, 17, 18년 막 유행했을 때 네. 블록체인 국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블록체인이 지금 다운되니까 이것도 좀 다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오래 가고 있는 놈이 이게 시스테딩 인스티튜트입니다. 시스테딩 인스티튜트는 요거부터 먼저 보여주네. 비트네이션이라고 네. 비트니까 그죠?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네이션. 이 사람이 수전 제 친구인데 그죠? 수전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사진도 찍고 뭐 같이 하고 제가 초청을 했고 이 여자는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4살, 5살 때 아우슈비츠에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유대인이고 그래서 얘가 돌아다니다가 호주에 갔다가 뭐 영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왜 나라가 국가가 굉장히 그죠? 유대인들은 국가가 중요하죠. 없었잖아요. 중요했기 네. 때문에 자기는 4살 때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네. 블록체인이 나오니까 비트네이션을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죠? 비트네이션 월드 시티즌이 되어라 이래가지고 홈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민권도 주고 얘들이 유명해진 게 난민 요건을 줬어요. 언제냐면 시리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시리아를 막 탈출을 했어요. 그죠? 네. 탈출할 때 독일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받아주는데 시리아 난민 속에 시리아 스파이들이 숨어 있다. 그래가지고 한때 사람들이 자기 패스포드를 다 버렸어요. 패스포드를 버리고 나니까 또 어디로 가려니까 자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자기 가족들은 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가족들끼리 패스포드를 받아가지고 비트네이션의 패스포드를 받아가지고 40몇 명이 들어갔어요. 어디 영국으로요? 아니 독일로. 독일로. 그 당시에 독일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뭐 일도 했고요. 아주 초창기입니다. 이게 아주 초창기인데 한국에 빨간불이 있죠. 이게 네. 저예요. 제가 한국 대표를 했어요. 비트네이션 한국 대표. 그래요? 예, 와가지고 한국 대표라고 이게 마크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주고 우리 UN 미래보험 빌딩. 거기다가? 예, 거기에다가
나라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영수 공화국을 세워가지고 제가 여기 나라 만들게 돼 있어요. 네이션즈 만들게 돼 있잖아요. 여기 네. 네이션즈, 아. 엘라이즈도 만들 수 있고 대사관도 만들 수 있고 제가 다 만들었어요. 대사관도 만들고 이게 네이션도 박영수 공화국 이렇게 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라는 그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은 나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여기 시티즌 해가지고 그죠 이런 걸 막 붙여놨어요. 한국에 당시에 내가 108명까지 늘렸다니까요. 지금은요 굉장히 또 더 많아지고 근데 좀 힘이 없어졌어요. 엠버시 이제 대사관도 여기 한국에 만들어놨고 그리고 또 국가를 만든 사람이 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저 사람이? 요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지금 그 졸탄 이스타반인데 요 사람이 그 김부겸 의원이 한을 초청했을 때 제가 동시에 초청해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졸탄 이스타반입니다. 이 사람이 트랜스휴먼이라는 당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얘 미래학자고 2016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대통령 후보예요, 후보. 예. 트랜스휴먼 당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미국 사람인데 그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이렇게 온라인상에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트랜스휴먼 국가를 만들겠다. 트랜스휴먼이라는 게 뭔가요? 휴먼. 양성인가? 아니요, 휴먼 있죠. 네네. 근데 휴먼이 안경도 쓰고, 뭐, 나중에 칩을 넣거나, 핸드폰을 들고, 그죠? 기기 또는 기계, 디바이스 이런 거에 힘을 받는 거죠. 네. 안경이 처음에 없었을 때는, 그죠? 우리가 멀리를 못 봤는데, 네. 안경의 도움으로, 기계의 도움으로 멀리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휴먼이 트랜스휴먼, 점점 기계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 포스트 휴먼이 있어요. 포스트 휴먼은 이제 기계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그죠? 우주에 갈 수 있고, 우주에서도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아무튼 더 강한 휴먼이에요. 그래서 휴먼이 트랜스휴먼으로 갔다가 포스트 휴먼까지 간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두 번째 거 Seasteading Institute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다에다가 집을 짓는데 바다는 60% 또는 65%가 지금 주인이 없어요. 그렇죠. 공해라 그래요. 이것을 그저 Seasteading이 정치적인 자율성을 가진 떠다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정치,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주인이 모노폴리다. 그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당신 비켜주세요. 우리가 이 새로운 실험적인 이 정치 제도를 실험 한번 해볼게요. 당신 조금 비켜주세요. 라고 뭐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비켜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비켜주니까 네. 아예 바다에다가 국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적인 자율성을 가진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좋은 훌륭한 시스템을 한번 돌려보자라고 모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스템이 나왔을 때 우리 박수 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어디 태국인가 그 앞에 바다에 그죠? 네. 공해상입니다. 공해상. 저기 나라를 건설했어요? 예, 여기서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그 나라 가까이에 있다고. 아무튼 스타트업 네이션은 시스테딩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아주 여기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고 일단은 그 국가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배 같은 거로 인정을 그 배에서 선장이 있고 선장이 대통령이고 그죠. 그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 선언을 국민으로 보고 항상 선장에게 그죠 투표하고 온라인상으로 해서 중간에 국회를 없앴어요. 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간 상인을 없애야 된다 앞으로. 네. 그래서 정치할 때도 대통령이고 국민이 직접 이제 옛날에는 대의민주주의밖에 없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한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양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한양에 여러 사람 가기 힘드니까 우리가 그죠 동전 채워가지고 한 사람만 대표로 단으로 보냈거든요. 한양에 말 태워서. 네. 그게 대의 민주주의인데 요즘에 한양에 보낼 필요 없어요. 전부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다 자기 표현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자기 예스하고 노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 상인 국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실제 있는 건가요? 예,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고 하는데 이게 뭐 쉽진 않죠. 뭐든지 쉽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C파 돼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어디예요?
이거는 지금 실험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얘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허드슨 리버 뉴욕에 그죠? 허드슨강 앞에 이렇게 두 개 세워놨었어요 한동안. 네. 이런 거다. 이거를 우리가 바다에다가 세울 거야, 공해에다가 세울 거야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국가하고 가장 가까운 공해상에 이렇게 섬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살겠다. 요걸 누가 만들었냐면요. 피터 틸 알죠? 페이팔 만든 사람. 피터 틸. 이 사람이 제로 투 원 이런 그 책을 썼고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얘가 돈을 냈고 이 사람도 돈을 냈고 패트리 프리드만이라고 요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사람이 패트리 프리드만. 저하고 같이 사진 찍은 패트리 프리드만은 구글의 주는 아니고 창립 멤버예요. 창립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피터 틸이고 그죠? 피터 틸이 돈을 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엠바사더로 갔고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밀턴 프리드만이에요. 시카고 학파를 만들었죠. 그죠? 데이비드 프리드만. 이 사람은 손자. 피터 프리드만. 그렇죠. 밀턴 프리드만. 데이비드 프리드만은 이제 시카고의 그 대학교 교수고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시카고 학파 하면은 이 사람이 만든 거고 이 사람이 맨날 프리덤 그랬어요. 이 가족들이 전부 프리덤 지금 그러고 대통령도 프리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책 읽었다는 거예요. 네. 예, 프리덤 하는데 얘도 프리덤을 찾기 위해서 바다 위에 공해상에 집을 지어서 하겠다. 그래서 피터 프리드만 왔을 때 지금 그죠. 나는 2011년에 여기 조인해가지고 한국 대사, 뭐 한국 홍보대사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지어서 공해상에서 살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와서 누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완전 독립이죠.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어서 세금 없이 잘 살겠다. 이런 세금 없이 잘 살겠다. 예, 세금을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집 한 채를 할 때 한 2억 정도를 주고 들어오면은 돈 벌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바다이기 때문에 그죠. 미세조류를 가지고 에너지를 여기 봐 태양광 있죠. 태양광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생산해가지고 또는 요 밑에 또 어류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그러니까 뭐 우리는 법이 많잖아요. 못하게 하는 게 그죠. 뭐 수술도 못해, 뭐도 못해. 의사들이 자기들의 카르텔을 위해서 뭐도 못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의료법이 그죠. 아직까지 제정이 안 돼 있어서 만약에 뭐 우리가 그 인공 자궁에서 사람을 키운다, 아이를 키운다 이런 것도 여기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먼저 여기다 지금 막 대대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사를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낙태가 이제 불법이 돼 있는데 저기 가서 낙태를 하면 되는 거네요. 법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법도 없고 뭐 아무든지 무슨 법이든지 다 무슨 의견이든지 존중하는 프리덤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거 기본소득이 2035년에 나온다라는 거 지금 저희는 2030년에서 35년으로 좀 바꿨고요. 지금 네. 현재는 모든 국가가 2050년에 준다. 그 킹 목사가 주장했던 기본소득이고 그죠. 뭐 기본소득은 유럽인들은 그죠 3명 중에 2명은 찬성하고 기본소득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그 당시에 80만 원인지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줬는데 성공적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보면은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money to live,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가득 찼어. 빨간색이 전부 다 돈 벌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죠? 만약에 기본소득이 나와서 돈을 안 벌어도 된다. 라고 하면 물음표죠. 비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음표예요. 네. 이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물음표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self improve. 스스로를 개선한다. 그죠?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고 meet people.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enjoyment. 더 많이 우리는 즐기는 걸 못 하잖아요. 그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먹고 살리고 뭐 먹고 사는데.
인조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헬프 커뮤니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커뮤니티, 자기 지역 사회를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안 벌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뭘 하는가? 스스로 자기 개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뭐 영어를 좀 더 하든지 불어를 좀 더 하든지 뭐 챗 GPT를 배우든지 자기 개선하려고 제일 먼저 시간을 쓰고 네.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고, 그죠? 그다음에 즐기는 취미 생활도 많이 하게 되고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바쁘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빠요, 진짜. 예. 너무 저렇게 바빠요. 살면. 이것만 해도 너무 맞아요. 바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이거 바로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거를 느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예. 지금 저 맨날 저렇게 돈 벌어야지 하면 예. 저런 거를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기본소득이 나와서 일단은 먹고 살기는 해요. 잘 먹고 사는 건 아니죠. 먹고 살게 해주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유에 정말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반드시 돈에 대한 욕심이 적어지고 집에 대한 소유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집을 소유할 그래서-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소유할 돈을 차라리 저런 거 그죠. 쓰는 게 낫지. 인조이먼트 쓰고, 그죠. 거죠. 그다음에 네. 헬프 커뮤니티에 쓴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그죠. 20년, 30년 연구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를 8개의 국가에 그 지금 뭐 시도한 데가 핀란드도 있고, 그죠. 네. 네덜란드도 일부적으로 했고 온타와도 했고 뭐 여러 군데 LA도 했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평생 조건 없이 먹고 사는 게 만약에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게 기본소득에 대해 다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 물어봤더니 아까처럼, 그죠? 네 가지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가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대부분 좌파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죠? 뭐 네. 싫어하는데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직진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left도 아니고 right도 아니고 it's forward. 직진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자, 인구 문제, 그죠? 네. 엄청나게 많은 심각한 인구 문제. 2030년에서 2090년까지 이제 해수면 상승 정말 심각해요. 이제 이거를 보면은 왜 집을 사야 하나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집을 살 이유가 전혀 없다. 10년, 20년 내에 사회 변화의 요점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죠? 뭐 해수면 상승이 지속하게 일어나고 2050년에 기본소득이 나온다. 일단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구 이동이 심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 앞에 있는 아파트는 다 깔아앉고 다 제일 먼저 깔아앉고 제일 먼저 흔들려서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해수면 상승 LA, 그죠? LA,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저 뒤에 가면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게 해운대 사시는 분들 깜짝 놀라시겠어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 다 들었을 거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직까지 나 살았을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 그죠? 인구 이동이 국제 정치 협상의 최전방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이 지금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저희들이 이미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요. 2050년에 기본소득이 제공이 되는데, 네. 그죠, 뭐, 위협을 느끼면서 반노동 정서가 주류에 달했다. 이때쯤 되면은, 사실은 노동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일을 안 기본소득,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노동이 가치가 있고 노동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의당이 없어져요. 노동조합이 없어지는데 노조가 이렇게 강력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같이 뭐 귀족노조. 그래서 노조를 무조건 편드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학자들은. 그죠? 네. 앞으로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쟤네들이 저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데모를 해도 곧 없어질 거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맞아 죽으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미래학자니까.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2050년이 되면은 이제 전부 노인이 살기 때문에 노인들이 또 회춘요법을 무료로 정부가 제공을 해줘요. 어떤 거냐면 알약을 줘가지고 젊게 만들어요? 젊게 만들어줘요. 알약을. 이게 그 보건복지 예산에 들어가서 누구나 다 회춘요법을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그죠? 이런 시스템을 그 병원에 가서 회춘을 시켜줘요. 나이가 2050년이 드니까 되면. 좀 예, 예. 약간 젊게 해주는구나. 젊게 해줘서 네. 일을 시키는 거죠. 아, 왜냐하면 노동력이 완전히 없으니까
전부 100세까지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회춘을 시켜준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70년이 되면 로봇이 법적 지위, 인격권을 가져요. 인격권을 갖네요, 드디어.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인간과 노예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노예 계약을 해요. 저도 지금 빨리 그레이스하고 노예 계약을 해야지. 얘가 점점 더 똑똑해지면.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노예를 시켜야 노예를 만들어야 암호 다 가지고 있는데 내 돈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죠? 그래서 내 칩을 넣고 인간과 통합을 하거나 그죠? 뭐 이런 시대가 오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이겁니다. 노예 계약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미래학자들이 이 짓을 해요. 노예 계약서를 만들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I 그죠? 나 그죠? 네. I 영숙 박 뭐 I 로봇 이름 그죠? 네. 그레이스 박 뭐 넌 누구누구에 완전히 복종하고 이렇게 해서 지가 사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봇은 사인 안 해요? 로봇이 해야 될것 사인해야죠. 같은데. 로봇이 네. 사인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로봇에게 그죠? 하인 위치를 주는 하인으로 그렇죠. 만들어놔야 돼. 슬레이브라고 해놨잖아요. 슬레이브. 네, 노예 노예. 계약서까지 준비를 해놨다. 인간은 똑똑한 거죠. 그래서 네. 인간이 1950년대에 만든 게 그 로봇 법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로봇은 인간에게 항상 복종해야 된다. 그죠? 인간의 말. 두 번째는 로봇은 지 맘대로 지 몸을 부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엄청나게 돈을 주고 그죠? 나도 뭐 억을 주고 샀는데 지가 지 몸 부수면 내 돈이 날아가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미리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AI 법도 미리 만들어 놔야 얘들이 그냥 아까처럼 인격권을 가져가지고 지가 막 해달라고 그래 데모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데모하기 전에 다 해놓습니다 저희가. 아니 근데 몸을 지가 왜 부셔요? 로봇이? 아 로봇이 네. 그 터미네이터 같은 거 봤잖아요. 지가 떨어져 죽거나 뭐 그리고 자기 없어지거나 그런 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임대 사회가 도래한다라는 게 저희가 또 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인스티튜트에서 인공자궁에서 수백 마리의 쥐가 그죠 네, 탄생했다는 맞아요. 거 봤잖아요. 네. 그 연구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자산 소유권이 소멸하고요. 임대 사회가 도래한다. 이렇게 나와요. 2040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후가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다 10년 렌탈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임대사는. 렌탈하고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맞아, 귀찮아. 이거 귀찮아. 관리해야 그렇죠. 되고. 무소유로 변하고 모든 것을 구독 임대한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클라우스 슈밥이 그죠? 이분은 좀 세계경제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 있다는 소리 하고 그죠? 그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연구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커미션을 줘가지고 이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쫙 해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게 이거예요. 임대사회로 전환을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투자사 같은 블랙스톤이나 민간 숙박시설이 그죠 이제 투자를 하지 개개인들은 투자를 안 해요. 집을 안 사요.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국내에 있는 주택 소유 시장에 진입하여서 마을 전체를 인수 임대한다. 그러니까 울산 하면은 그죠 뭐가 현대가 다 사야 되고. 마산 하면 어디가 사야 되고 뭐 그죠 뭐 강원도 뭐 어디 하면 어디를 사야 되고 누구한테 이게 맡기는 거예요. 로이즈뱅크나 블랙스톤 같은 영국에서 그렇게 영국 정부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개개인들은 소유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는 날부터 떨어지니까 돈이. 그래서 로이즈뱅크가 부동산을 구매해서 임대해서 돈 버는데 벌어가지고 임대 안 되는 곳에 유지보수를 하게 해요. 이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할 필요가 별로 없어진다. 아니 그럼 저런 민간 숙박시설을 은행이 소유를 하면 그 관리를 하는 일자리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관리를 일자리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일자리. 그렇죠. 유지보수하는 일자리도 있는데 임대가 나가는 곳은 돈을 받고 팔고 임대 안 나간 데는 대부분 노인 홈들을 만들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하고 노인복지 비용은 되지만 유지보수 이런 거는 이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에서 현대에서 큰 회사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강제로 사가지고 동네 하나를 말 하나를 전체를 사가지고 그 정도로 부동산이 안 팔리는데 왜 개개인이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요. 2040년만 되어도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보고서다. 2040년만 되어도 이렇게 갈 것이다. 그다음에 뭐 올림픽 같은 데도 올림픽 2044년 올림픽이 난리가 난답니다. 유전자 편집 인간이 증강되고 그죠. 왜냐하면 2044년 2029년부터
이제 싱귤레리티가 와가지고 특이점이 와서 사람들이 그냥 안경 끼고 침 넣고 뭐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44년 올림픽이 되면 유전자 편집을 그렇죠. 통해서 유전자 편집을 통해 가지고 네. 유전자 편집해서 그죠. 그러니까 숨을 헐떡이는 그 분야를 딱 잘라내고 붙여버리면 숨을 헐떡이지 않고 그죠. 서너 시간 물속에 들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크리스퍼 카스라고 유전자 편집 가위예요. 이것도 있고 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경 뇌를 자극해서 특이점에 도달하게 해서 인간이 초능력, 초인간이 되게 자극을 뇌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도 안 드러나요. 칩을 넣으면 칩을 뽑아낼 수도 있고 뭐 그죠. 만약에 내가 도핑했다면은 그것도 없애버려요? 그죠. 오줌에 나오는데 그죠. 이거는 뇌를 자극해가지고 인간이 초능력을 그 달리기 그 순간에 초능력을 발휘해서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특이점 순간에 초인간에 도달한다라는 게 지금 이미 기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짓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걔가 인간이라고 그죠? 인간하고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얘는 그렇죠. 엄청나게 빨리 달리잖아요. 아니 그죠? 사실 우리 뇌가요 되게 아주 작은 영역만 쓰고 지금 거의 다 못 쓴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네. 애들이 쓰게 한다. 자극을 해서 초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초인간의 능력을 가지는 그래서 네. 이 남자이 지금 초능력을 가진 거예요. 네. 2044년 올림픽이 되면은 난리가 난다. 그죠? 다 애들이 막 섞이는 초능력 거죠. 선수들이 다 나오는 거네요. 이제 초능력 안 내는 우리나라 같으면 꼴찌하겠죠. 그러네요. 초능력을 내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도 빨리 해야지. 그래서 AI가 중요합니다. 빨리 AI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1시간대로 세상이 연결된다라는 건 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1시간대로 연결이 되고 나는 집은 미국에서 그죠? 굉장히 싼 집에서 살면서 1시간 만에 탁 날라와요. 그죠? 한국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인간의 사고, 생각,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또는 여기에서 부동산이 싹 죽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대로 내가 돌아다니는데 아무데나 렌트를 하지 왜 집을 사가지고 그렇죠. 귀찮게 하겠어요. 그거는 집을 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거주한 것은 바로 산업시대에 공장이 있었잖아요. 네. 공장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30년, 40년 공장에 가서 계속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공장이 없어져요. 3D 프린트로 아무 데서나 프린트를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포탈 같은 거는 이제 공간이 사라져요. 공간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텔레포테이션은 우주에 그냥 나타나는 건데 이거를 잠시 한번 소리는 안 나더라만도 그죠.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사람이 여기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120개국에 박영숙이 여기서 강의를 하면은 120개국에 한꺼번에 팔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시간과 공간이 한꺼번에 막 연결이 되면 부동산을 안 사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돌아다니고. 만약에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여기에서 밥 먹고 자고 활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이 박스에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죠. 요 소리도 다 들려요, 같이. 너 밥 먹냐? 나도 밥 먹어. 이건 미국이고 여기는 한국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거죠. 1시간대로 가까워지고. 또 텔레포테이션 해가지고 얘들처럼 그죠 오픈해가지고 이거는 그 줌 회의하고 달라요. 이 줌 회의는 2D거든요. 2D에 맞아요. 이거는 3D야. 얘가 막 안에서 춤추고 저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김치 담그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뭐 온갖 걸 다 할 바로 수 있어. 옆에서 있는 것 같이 느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돈도 얼마 들지 않으면서 텔레포테이션 해서 사실 지금 핸드폰이 아니고 저거를 하나씩 기계를 들여다 놓으면은 그렇죠. 애들이 다 딴 데 가서 살아도 그렇죠. 늘 유럽에 가깝게. 있어도 항상 여기 가 있는 거죠. 너 밥 먹냐? 그래 잘 자. 넌 학교 가야지. 나는 자야 돼. 시간이 다르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게 처음에는 그죠. 뭐 이 기타 같은 거. 다 하는데 처음에는 1억 하다가 요거 하나 박스가 포탈 5천만 원 하다가 내려가가지고 300만 원짜리까지 나왔어요. 요거 300만 원. 저게 홀로그램이네. 그렇죠. 홀로그램처럼 거네요. 보여주고 이제 엄마 김치를 못 담그겠어 하면은 엄마가 막 데리고 저 안에 들어가서 김치 담그는 거 다 보여주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등등. 실제 있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이게요. 예. 포탈이라는 회사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나온 지 한 4, 5년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나 막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집을 안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또 집을 안 사느냐? 이게 3D 프린트로 된 집인데 2억 5천으로 질로라고 온라인 부동산 회사에 올라와 있어요. 2021년부터 올라왔어요.
SQ4D가 지금 롱아일랜드에 이게 화장실이 4개 있고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저 뒤쪽까지 다 해가지고 큰 집 200평에 이렇게 다 꾸며놓고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롱아일랜드에 있는데 롱아일랜드가 우리나라 강남이거든요. 우리나라 250억 할 거예요. 이 정도면 강남 한복판에 있으면. 아무튼 이렇게 다른 나라는 집값이 싸기 때문에 집을 사람들이 안 쓴다. 그죠? 안 산다. 이게 지금 해수면 상승입니다. 끔찍한데요. 2060년부터 수몰이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도 저기 그 지금 전라남도에 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섬들 지금 다 이야기를 안 깔아앉아요? 하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데는 5% 어떤 7% 굉장히 깔아앉아요. 많이 깔아앉아요. 그래서 이 Future of Asia, 아시아의 퓨처 이거를 지금 미래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2300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은 통일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중국인데 그죠? 네, 사우스 남이네요, 차이나, 다? 노스 차이나가 있고 만주 독립, 그다음에 몽고 독립, 티베트 독립 다 했어.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저지대야. 다 깔아앉아. 중국이 다 깔아. 중국이 제일 망했어요. 그 일본도 굉장히 많이 깔아앉고 여기 보면은 파리스 리퍼블릭 해서 그죠? 이 시베리아가 또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가 나라가 적어졌어요. 시베리아가 독립해 버려가지고 여기 밑에는 말레이가 다 먹었어요. 또 필리핀, 말레이, 인도 차이나 버마 이렇게 자 맵법 유럽이죠. 네. 유럽 저희 시집이 그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다 깔아앉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독일 여자인데 독일이 또 다 깔아앉았어요. 요거 프랑스는 좀 남고 독일 다 깔아앉았죠. 예, 2300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면은 있고 여기 지금 불빛이 보이죠? 내가 몰래 사진 찍은 거예요. 저 뭔가요? 태양인가요? 아니요, 내가 사진 찍은 카메라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찍으면 안 되는 거 찍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퓨처 사우스 아메리카 그죠? 이렇게. 어머, 저 가운데가 다 물이 들어가네. 그렇죠, 물이 들어갔어요. 호주는 그래도 비교적 적게 깔아앉았어요, 그죠? 주변만 이렇게 깔아앉아요. 인도네시아 그죠? 필리핀 다 깔아앉고 없어졌어요. 어떡하면 홍콩 좋아요? 다 깔아앉고 없어졌어요. 인도네시아도 뭐 몇 개 안 남았어요, 그죠? 자,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도 저 가운데 물이 저렇게 다 그렇죠. 들어오네요. 이렇게 전부 물로 들어가고 섬이 됐네. 섬이 됐죠. 예. 퓨처 맵 오브 캐나다. 캐나다는 여기가 동토잖아요, 지금. 네. 동토인데 저희 친구들, 저희 남편 친구들 여기 가서 땅 사가지고 뭐 10배 올랐네, 20배 올랐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토지가 된대요, 한동안. 그러다가 한 4, 50년 있다가 전부 깔아앉는 거예요, 또. 예.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아타운만 깔았네. 그 LA하고 샌프란시스코 여기 다 깔아앉아요. 네. 그리고 저희 시집이 미시간인데 그죠? 미시간 레이크 주변에 있거든요. 네. 그랜드 래피츠인데 다 깔아앉아요. 네. 그리고 자, 맵 오브 아시아를 잘 보세요.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다 깔아앉았죠. 그죠?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본이 거의 다 깔아앉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 다 깔아앉았고요. 홍콩 뭐 여기 여기가 대만이죠, 대만. 다 깔아앉았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태백산맥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태백산맥만. 네, 다 깔아앉았네요. 그러니까요. 서울을 왜 사요? 서울 다 깔았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 하지만 집은요. 이미 이런 거를 알게 되면 100년, 200년 전부터 안 팔려요. 이거 100년 후가 깔았는데 하면서 안 팔린다니까요. 그래서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다 깔아앉고 홍콩 깔아앉았고 타이완 깔아앉고 일본 깔아앉고 우리나라도 거의 다 깔아앉았어요, 지금. 예. 지금 현재의 수준이라면 네. 지금 매트릭스 연구소에서 이걸 연구한 거고 혼자 연구한 게 아니고 나사나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왜 위성 지도 보고 네. 높낮이 보고 이렇게 다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터키, 이란, 아프간 여기가 고지대거든요. 네. 여기만 살아났고 유럽이 싹 다 깔아앉아요. 그 다음에 이건 100년 후 정도쯤 돼요. 네. 가면은 여기에 태백산맥하고 그죠? 여기에 평창. 앞으로 평창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창, 태백. 그리고 북한은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 우리는 섬나라가 돼요. 중국이 여기 다 깔아앉아 버리기 때문에 섬나라가 돼요. 이때만 해도 일본은 좀 살아 있어요. 그죠? 이거 100년 후, 약 100년 후. 이런 정도로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평창이 한국의 수도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저희 들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 왜 집을 살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겠습니까? 다 깔아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기후 변화라면 그렇다. 빨리 우리가 기후 변화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무소유 시대에 자동차나 집이나 소파 등을 필요할 때 빌린다라고 하는 게 아까 그죠 다보스 포럼 경제 포럼에 2017년에 나온 그 전문가 보고서예요. 전문가 보고서. 여기 보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래서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이게 own nothing, own 하는 거 소유고 그죠? nothing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and be happy. 이렇게 해서 큰 타이틀로 2017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2030년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하면 요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죠? You will own nothing and you will be happy. 근데 사실 요 사람이 먼저 한 게 아니고 그 국회의원이 먼저 한 거를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또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새 팔리아먼트죠. 덴마크 국회의원이에요. 아다 오큰입니다. 아이다 또는 아다, 이다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아이다 오큰이 당신은 소유하지 않고 그래서 행복할 것이야 라고 다보스 포럼에 와서 웰컴 투 2030년 그죠? 2030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2030년이 되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래서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거야 겁니다라고 자기가 주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I own nothing 소유한 게 없어요. Have no privacy 이때쯤 되면 privacy act라는 게 없어져요. 그죠? 너무 많은 집들이 너무 많은 것이 인공위성에서 날 내려다보고 다 레코딩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바람을 못 핀다. 도둑놈 반드시 찾는다. 그죠? 살인자 반드시 찾아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는 대신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Life has never been better. 지금보다 더 좋았던 세상이 없어. 지금이 제일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아이다 오큰이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사람이 또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 포럼에 나왔던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통, 숙박, 음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굉장히 싸진다. 하나 둘 공짜가 되고요. 2030년을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교통도 공짜, 숙박도 공짜, 음식도 공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 둘 공짜가 되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유를 많이 한다는 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라고 그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아무것도 소지 않고요. 저는 차가 없습니다. 나는 집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가전제품도 옷도 없어요. 전부 빌려 입어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네덜란드의 국회의원이 아이다 오큰이 이 발표를 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센세이션 했죠. 사람들이 2030년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청정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모든 게 빨리 운송 비용도 크게 떨어졌고요. 대중교통 전부 싸요. 이렇게 돈이 싸기 때문에 2030년 되면 풍요의 시대가 와서 조금만 줘도 그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조금만 줘도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대부분 다 싸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책입니다. You will own nothing and be happy 라는 책을 이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에요. 이 사람이 다보스 포럼을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책을 써가지고 떼부자를 4차 산업혁명을 한국에서만 나왔어요. 이름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The Fourth Industry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아무튼 요 책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당신은 행복할 거야 라는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다. 아니 저게 사람들이 근데 저런 거에 동의를 할까요? 저렇게 무소유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그 옛날에 거는?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동의 안 했죠. 네. 그 얘기하면은 고비고비에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2017년에 나와가지고 2016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일반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으면 맞아 죽었겠죠. 다 싫어하고 그죠? 뭐 반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에 들어와서 2017년에 확산됐는데 2016년에 발표한 거고 지금 한 1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8년, 9년이 되고 난 뒤에 다시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코로나가 나오고 난 뒤에 집들이 빈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실률이 그냥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뉴욕이 그래요. 맨하탄 폐막론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폐막론이 곧 될 거고 사람들이 거의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라 그랬는데 돌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10%? 많아야 20%만 돌아가고 나머지 80%는 안 돌아가고 반드시 내가 돌아가야 하면 쌓인 그레이트 리타이어먼트 시대가 왔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은퇴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저 20대, 30대, 40대가 막 은퇴를 했어요. 그게 작년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소유 안 해도 되고 밥은 다 먹여주니까 배고프다 하면 밥은 다 먹여줘요. 어디든지 가지고 접시 들고 서 있으면 밥은 다 먹여주니까. 다 먹여주진 않아요. 아예 먹여줘요. 아무튼 이렇게 기본소득, 교육,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 AI 교육센터에 와서 새로운 거는 AI 교육센터에서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봐요. 그래서 AI 교육을 시키다가 보면은 아, 이거 너무 재밌네. 아, 이렇게 해서 1초 만에 동영상이 만들어져. 이거 만들어가지고 팔자 해서 AI 창업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센터하고 창업센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 오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뭔가를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어느 나라의 누구야?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근데 저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살거나 막 1시간대로 연락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AI 메타버스 센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소피아 볼스예요. AI 메타버스 센터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뭘 발행하느냐 하면 패스포드도 발행해주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AI와 인간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세상 유니버스를 온다고 해서 소피아 버스를 만들어서 결국은 여기는 뭐 오바마가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죠? 로바마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는 국회도 없을 것이고 정부도 없을 것이고 특히 그죠? 판검사가 없죠. 판검사가 없고 AI가 다 컨트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소피아 볼스라는 게 마지막에 하나의 구원이다. 하나의 여기서 살면은 그죠? 세금 안 내요. 그냥 모든 거 다 서비스 다 해줘요. 모든 거를 다 행복하게 해줘요. AI가 대신 이제 AI가 앵부리를 우리가 시켜가지고 AI가 일을 다 하고 우리는 놀 수 있고. 공원에 다람쥐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아니, 근데 놀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2030년 저희는 늦어도 2040년 정도는 아마 이런 공존하는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또는 장소가 마련이 된다. 그 지금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좀 가치관이 이런 흐름으로 바뀌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도 처음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미래학자들은 제가 제롬 글렌 유엔 미래 포럼의 대표 그 사람을 지금 만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막 미래에는 뭐가 없어지고 뭐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웃기도 잘한다. 요즘에 내가 그런 거 있죠.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사람들 생각이 나고 걔네들은 30년 전에 이딴 소리 했는데 나는 이제 지금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거죠. 이제는 옛날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텐데 어떡하지? 이제는 나도 믿고 믿을 수 있다라고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 어떤 스타가 자기 집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를 봤는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옷하고 신발이 가방하고 쫙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전혀 부럽지가 않고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정리하고 저거 어떻게 치우지? 저거 쓸데없는 거 저거? 명품으로 쫙 깔아놨는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죠? 일론 네. 머스크가 막 큰 집이 서너 개 있고 뭘 다 있다가 싹 다 버리고 지금 그 모바일 홈이라고 조그만 집 있죠. 거기에다가 자기 주소 옮기고 근데 행사를 해야 되고 뭐 파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좀 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살진 않아요. 사는 거는 그 모바일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해가지고 그거
뭐 많아봤자 7, 8평 되는데 진짜요? 거기다가 그 이사 갔다라고 그냥 큰 소리 치는데 사실은 좀 큰 집에 거기도 살겠지만은 자기 실제 주소는 거기에요. 그리고 거기 밖에 이제 그 충전할 수 있게 해놓고 거기에 테슬라 자동차 또는 테슬라가 캠핑카를 그죠 잘 만들어요. 또 그것도 하나 한 대 세워놓고 자기 집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 많아요. 그거를 박영숙 미래 TV에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네. 이렇게 부자 세계에서 1위 하는 부자도 그렇게 많이 안 가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많이 가지는 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어 차 있는 사람 손들어 많이 가진 게 부자인데 요즘에 많이 가지다면 어이구 저 병신 어이구 저 바보 어이구 저 욕심쟁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래학자들이 벌써 한 7, 8년, 10년이 다 되는 것 같아. 엘과, 그죠? 네. 그때 이제 우리 한참 미래학회를 하고 난 뒤에 모여가지고 있다가, 거기가 이제 엘과 집이 가까워서 저희가 화염병을 들고 엘과 집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엘과가 환경 뭐, environment 이런 하면서 집을, 그죠? 큰 컴플렉스에 집이 뭐 3개인가 4개인가 엄청나게 큰 집 가지고 있는 집은 사람은 화염병 맞는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탄소를 많이 떼고 지가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가 환경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렇게 선우체 집을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붕붕 떼면서 그죠. 에너지를 그죠. 많이 떼면서 뭐 아니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데모하러 실제로 던지진 않았지만은 막 그래가지고 고함을 뭐 지르면서 데모를 했어요. 그런 정도로 앞으로는 큰 집 가지고 있으면 벼락 맞는다 또는 왜냐하면 환경 오염을 시키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니까 화염병 맞아요. 그런 짓을 제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달라져야죠. 맞습니다. 아까 봤죠? 집이 다 깔아앉아요, 우리 집이. 그 아까운 우리, 그저 서울도 깔아앉고 부산 제일 먼저 깔아앉아요. 부산부터 해운대. 어디 제일 먼저 깔아앉겠어요? 어디? 제일 먼저 제주도에, 섬유에서.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에 땅 사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네. 모든 거를 빨리빨리 다 정리해야 돼. 집에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다 그렇죠. 나눠주고. 공유하고 소유하고 네. 그냥 빌려서 써야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야지 이 남은 여생이 가볍게 편하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아무튼 환경 오염에 그죠? 에너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유엔 미래 보고서가 몇 편까지 나오나? 이 유엔 미래 보고서 선생님 매년 내잖아요. 그게 세계 미래 보고서로 세계 이름이 미래 바뀌었어요. 보고서. 예, 예. 아. 처음에는 유엔 미래 보고서를 하다가 네. 유엔보다 세계가 더 크니까 세계 미래 보고서 유엔 미래 보고서라고 한 그죠 6, 7년 하다가 지금은 계속 세계 미래 보고서라고 하고 2005년부터 냈어요. 그러니까 매년 냈으니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2030 시리즈를 했거든요. 그죠? 뭐 인공지능 혁명 2030, 블록체인 혁명 2030, 거기에다가 주거 혁명 2030, 일자리 혁명 2030, 일자리 혁명 2030. 2030을 많이 시리즈를 냈어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제가 책을 55권 냈습니다. 지금까지 55권.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고 또 제가 신문을 하니까 그렇죠. AInet AInet. 예, 이라는 신문에 들어와서 많이 보세요. 거기에 하루에 10개, 20개 새로운 한국에 없는 소식들 맞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정리해서 올리는 것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얼마든지 들어와서 끌고 가실 수도 있고 그죠? 지금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깜짝 놀라기는 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예, 다 그렇군요. 하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예. 그- 근데 믿지를 않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 코로나 이후에 가치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뭐 소유하는 게 더 귀찮은 거야 지금. 예, 예. 차라리 빌리고 렌트비를 내고 그다음에 진짜 일도 이제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창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10시 이제 25분인데 예. 마무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저희가 앞으로 계속 금요일 이 시간에 지금 시간 조정을 좀 해달라. 지금 다스베이다랑 겹쳐갖고 보고 싶은데 못 본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업로드 된 거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라이브 꼭 저희 지금 동접 안에서 보셔도 되니까 예. 이제 선생님 시간이나 이런 걸 맞춰봤을 때 지금밖에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는데요. 업로드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앞으로 저희의 이 시간은 세계 미래 보고서이긴 하지만 우리 가치관이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또 본인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예. 세상의 모든 변화 그리고 모든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을 만드는 그렇죠. 게 저희 유엔 미래 포럼이고 제가 책을 쓰는 이유예요. 이런 대안이 있다. 이런 기술이 나오고 있다. 걱정하지 네. 마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정치는 앞으로 이제 없어지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이고 네. 국회의원은 로봇이 하루에 일을 다 처리할 정도로 로봇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다. 내각제는 중세로의 핵이다. 네. 그렇죠. 예, 그 세 가지 우리가 지금 팁을 얻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정말 놀라운 세계가 앞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다 깔아놓은 거는 2300년? 예, 네, 2300년. 네. 좀 예. 우리 세대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과학자들이 지금 이거 예측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측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가 이야기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고, 해가지고 저희가 네. 다시 3회분을 더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리즈를 예. 같이 이야기해서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변화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주거의 혁명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거 네. 혁명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합니다. 예. 다음 시간은 그럼 주거의 혁명을 좀 예, 같이 이야기 예.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자, 네. 그럼 오늘 저희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야.